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사회가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뒤 VOA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 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it ha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ligious freedom.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의 특별 우려 대상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402조와 409조에 따라 무역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China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re'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against refoulement. When you catch somebody that if you send them back and you know they're going to certain harm.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 2004년 북한 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 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 차례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나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압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탄두 개발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미 감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이 설계상의 문제로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2년 늦춰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감사원 GAO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 미사일의 신형 탄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방산업체가 2017년 중순 10억 달러의 신형 탄두 개발 사업을 수주했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설계상 주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이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예상보다 최소 2년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차질의 요인으로는 설계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품질 보증과 제조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방산업체는 상업용 재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과거 우려했던 해군의 미사일 요격기의 부품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은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는 이 방산업체의 재설계 요격체를 생산하고 생산과 실전 배치에 필요한 비행시험 횟수를 줄임으로써 작업을 가속화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그러면서 지연된 시간을 이용해 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터 충분히 진행할 것을 미사일 방어청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추가 역량은 오는 2021년 4월 전 인도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보석 요청을 위한 서류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미 수사당국의 경고를 받았다고 안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 임나은 변호사는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 신청서에서 미 중앙정보국 FBI 요원들이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위협이 있는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를 체포하기 몇 주 전에 전달된 내용이란 겁니다. FBI는 당시 안 씨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런 북한의 살해 협박이 안 씨가 김정은 위원장의 조카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구출 작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안 씨가 소속된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은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안 씨가 김한솔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 씨가 김한솔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임 변호사는 또 북한은 김한솔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캐내거나 정권을 난처하게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안 씨를 붙잡거나 고문을 가하고 혹은 그를 살해하기 위한 모든 유인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석 재심 신청서에는 안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이자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라며 그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안 씨는 FB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은 만큼 보석이 허가돼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또 스페인의 형사법 교수 2명의 의견을 인용해 스페인에선 관련 법에 의거해 비슷한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됐을 것이란 점과 안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송환이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혐의 대부분을 제기한 건 북한 당국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7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 군사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예를 봤으며 그들의 운명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다시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핵 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불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협상 실무대표가 오는 19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실 세미나에서 나란히 공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실은 7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이날 전략대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면서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발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요호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 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을 진단 전망하는 한편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컨퍼런스에서 오찬 강연에 나섰지만 비공개로 진행해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